눌러보는 거. 자, 요 정도 눌렀을 때 아파요? 네, 아파요. 안쪽이 아파요? 바깥쪽이 아파요? 안쪽이 아픈 거. 이쪽이 아프세요? 네, 네. 여기가? 네. 여기는 바깥쪽은 괜찮고, 요 안쪽이 아프세요? 네. 자, 이제 가운데 누릅니다, 수직으로. 이거 아프세요? 전혀 안 아파요. 이건 괜찮고. 네. 자, 여기는 어떠세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아까 처음에 눌렀던데. 요것도 괜찮으세요? 요때는 아프세요, 여기? 예, 거긴 아파요. 여긴 좀 아프세요? 네. 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쪽은 아파요. 여기 아파요? 네. 확실히 요 안쪽이 아프죠? 요걸 침 누르실 거예요? 침 살짝 누를 거예요. 자, 이제 허리. 돼지침은 아니죠. 자, 허리 한번 눌러볼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아파요. 네. 자, 제일 아픈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어떠세요? 거기 아파요. 아프죠? 예. 여긴 안 아프죠? 안 아파요. 여긴 안 아프고 여기 아프시죠? 침이 엄청 굵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굵은 침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잠깐 따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침에다가 이런 전극을 연결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침의 자극이 아니고 요건 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접지선 지선이거든요. 예. 땅과 여기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몸을 연결하는데 이거를 얼싱이라고 그래요. 얼스라고 해 가지고. 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잠깐 계세요. 유침이라 그러거든요. 유침.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하세요. 됐어요. 자, 10분 있다 발침하시면 돼요. 촬영 시간 어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네. 진짜 생긴 거 좀 개떡같이 생겨도 저 이거 좀 사고 싶어요. 지금까지 먹어온 감귤하고 완전 다른 맛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장수찌 거기처럼 생겼다. 얘 이거 매끈하고 고운 게 아니라 울뚝불뚝하게 진짜 사나이처럼 생겼는데 호비처럼 생겨가지고. 이 호비장수에게 맞 막 생겼죠. 못 생겼죠. 천연 미네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 환경에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도 진짜 안 좋고 정말 골골하는 40대에 들어섰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치료를 잘 받는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백년 한의원이라고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서 이 병원에 왔는데요. 오늘도 원장님하고 좀 상담도 좀 하고 치료도 좀 받으면서 제가 좀 이 몸 상태 좀 체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년 한의원 이름이 참 좋네요. 참 잘 지었는데 누구 지으셨습니까? 여기 이름이 안 나오네. 이름은 뭐 제가 지은 거고요. 백년 한의원이라고 하면은 네. 그 한글로 100자를 치면은 똑같은 한의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숫자로 100을 넣으면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수건이에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게 모든 사람의 수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살면 한 100살쯤 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한 생을 1세기라고 보면은 그래서 한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 된다. 그 건강을 이제 내가 지켜간다 이런 이제 어떤 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생각을 했는데 그 한글로 100년이라는 이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 100을 넣으니까 이제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걸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괜찮나요? 완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네이밍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장님 저는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여자치고는 상당히 키도 크고 옛날에 너 왜 키가 크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종자 탓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은 그게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와 아빠가 커서 컸는데 저는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앞자리가 딱 바뀌면서 여기저기 너무 아픈 것도 많고 확실히 소화도 정말 안 되고 밥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생긴다. 그래서 건강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이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특히는 건강에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 편집이 좀 긴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면서 또 허리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눈도 잘 안 보이는 침침한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흰머리도 확 생기면서 눈이 진짜 그리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도 뭐 흰 머리카락이 많이 나고 잘 빠지기도 하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제가 이 몇 가지 증상만 들어보면은 그와 연관된 많은 증상들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딸려 나오는 많은 부증상들이 같이 증후군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 우리 하윤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 모두의 사실상 공통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분들은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하고 명의를 찾아가서 좋은 약을 쓰고 또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시술이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의학적인 의료적인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이게 낫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사실 가보면은 만성 질환들이 하나도 잘 안 나아요. 뭐 잘 낫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낫는 경우도 많거든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든지 평생을 약을 먹는다든지 아이고, 안 좋죠. 예, 평생 병원에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크게 보면은 내가 아픈 그 질병이나 증상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만 함몰돼 생각하면은 계속 대증요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면 허리만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렇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만 들여다보고 또 어디가 뭐 팔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 국소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좋아지냐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지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성 질환이 돼요. 장기 환자가 되고 약을 장기 복용해야 되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보면은 약이 늘어나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약이 늘어나 있어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 심지어 몇십 년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데 혈압약으로 한 개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약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크게 보면은 보이는데 그게 우리의 생활 습관병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오래 한다든지 책상이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거는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환경 그런 고정된 환경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인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현대병은 당뇨, 고혈압, 뭐 심장병, 암 이런 대사증후군인데 거의 대사질환들은 의자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자동차가 없잖아요. 거의 걸어 다니고 했는데 지금 많이 앉아 있고 우리는 지금 이동하는 것도 거의 앉아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일도 거의 앉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육체 노동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현대사회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도 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점점 우리의 육체적 활동은 위축이 돼요. 어쨌든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까 어렸을 때 그 영양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뭐 키도 크시고 뭐 체격적으로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아프신 거는 어렸을 때 영양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질병은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커요. 후천적인 영양관계가 또 중요하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죠. 움직이는 거, 운동, 활동 이걸 체력 활동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움직이고 이 관절 이런 것들 팔다리 움직이고 계속 잘 움직여서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비활동적인 정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활동적인 게 중요하고 가급적 많이 움직이시라. 크게 보면 이게 사실 처방이에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뭐 수술 처방 받고 어떤 이런 것만 처방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단순 처방이죠. 요 증상에 대한 대증 처방이고요. 그 대원 처방이 있어요. 원인에 대처하는 그 큰 원인을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에 문제가 있고 이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 처방을 하거나 어떤 뭐 의학적인 처방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큰 거를 먼저 보자. 장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코앞에 눈앞에 있는 국소적인 거나 단순 증상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결과물이고 내가 여기저기 아픈 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고 이 결과를 만든 원인은 훨씬 더 뒤에 있고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2대 요소. 제일 중요한 건 타고나는 게 있어요. 원래 좀 체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 원래 천하장사 어릴 때부터 힘이 센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간히 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이고요. 그 다음에 반은 후천적인 건데 영양과 운동이거든요. 운동량 늘리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영양인데 음식인데 요즘 현대인들 우리가 먹는 이제 이 음식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농사진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농사를 어떻게 짓냐 보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좀 잘못됐어요. 거의 뭐 농약과 화학비료라고 하는 화학적인 농법을 써요. 그게 없으면 농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소출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구가 과밀화되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 진짜 손바닥만한 땅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땅덩어리가 너무 적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세계 거의 탑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 밀도가 많은데 농경지가 적잖아요. 그러면 적은 농경지에서 많은 소출을 내려면 이 인구 5,300만이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단위 면적에서 소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농약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이 소출이 안 나오는데 거기 화학농법을 쓰기만 하면은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한은 소출이 많이 나오는데 농약을 폐단이 많이 있죠. 쓴다는 거죠.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 농약의 독성으로 인해서 화학비료 중금속이나 그리고 그 농약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 제초제 같은 거 뿌리면은 풀을 다 죽이거든요. 네. 근데 잡초만 죽고 작물은 살아있잖아요. 네. 작물도 풀인데 이 작물은 혼자 살아있고 나머지 잡초만 다 죽는단 말이죠. 네. 그거는 이 작물에다 뭔가 이제 조작을 해놓은 거죠. 그게 유전자 조작이에요. 네. GMO라고. 그 농약의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심어놔서 그게 이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맞아도 뿌려도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GMO라고 하는 게 이미 유전 변이가 된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 이미 유전 변이가 된 그런 작물을 갖다가 그 사료를 갖다가 곡물을 갖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우유, 생선 이런 걸 만든단 말이죠. 동물에게 사료를 먹여서 네. 가둬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우리의 먹거리나 그다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환경은 뭡니까? 아파트 생활하지 않습니까? 인구 많으니까 고층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먹는 음식은 이렇게 농사진 걸 먹다 보니까 물론 이 아파트 아니면 우리가 살 데가 없어요. 이 음식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참 딜레마죠. 딜레마지만은 이걸 모르고 살기보다 알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자각을 하고 우리 이 아파트라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다 좋은 먹거리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알면은 가급적 대처를 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유기농 야채 이런 게 괜히 비싼 그렇습니다. 게 아닌 거군요.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비유기농, 비친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것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서 취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한의원을 운영을 하지만은 일주일에 절반만 진료를 해요. 절반은 산에 다니거든요. 산에 가서 뭐 하십니까? 예전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 시대라든지 수백 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써놓은 책들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한약을 가지고 거의 모든 병을 다 치료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지금 실천하시기 네, 그런데 약초 캐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썼던 약초를 보면은 산에서 캐온 거예요. 산과 들어있는 자연 풀이거든요. 자연의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한약재들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은 농가에서 나오는데 소출을 내기 위해서 이게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출이 많이 나와야 되고 빛깔이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커야 되고 색상도 좋아야 되고 뭐 윤택이 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면은 약을 그렇습니다. 가꿔야 되고 그 가꾸는 약이에요. 전부 화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 먹는 먹거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쓰는 한약재 옛날 허준 선생 동의보감 시대나 동의수세보온 시대처럼 산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약재를 저는 쓰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주부들이 이런 교육을 받거나 이런 책을 읽지 않으면 농약이 사람한테 이렇게 안 좋다는 걸 정말 대부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농약 성분이 화학물질이고 나쁜 독성 물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농약 마시면 죽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농약이 우리 몸에 살에 닿거나 우리 몸에 음식물로 섭취돼 들어왔을 때 이게 몸에 나쁜 작용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씻는 걸로서 다 제거가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씻는 거 좋습니다. 잘 씻어 드시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사과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채소 과일류에 들어있는 그 농약 성분은 겉에 묻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농약을 뿌렸으니까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어있는 거 잘 닦거나 씻어내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죠. 농약은 뿌리면은요 분사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토양에 흡수가 돼요. 토양에 뿌려져 땅속으로 내려가거든요. 묻어있다 하더라도 이슬이나 비에 씻겨서 결국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러네요.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로 다시 농약이 천천히 나온다는 거네요. 예, 그 살 속에 다 배어 있다는 거죠. 배어 있는 걸 씻어낼 수는 없어요. 씻는 거는 겉부분을 씻는 거죠.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속살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배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특별하게 뭐 드시는 과일이라던가 뭐 야채 같은 거 따로 골라 드신다거나 뭐 재배해서 드시는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산에도 다니고 자연농, 유기농 하시는 분들 농장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요. 찾아다니면서 진짜 어떻게 재배하는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이 또 어디 아파서 뭐 이렇게 침 맞으러 오시면 또 치료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좋거든요. 여기 있네. 이게 뭐 이게 이게 약을 안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좀 모양이 좀 안 이쁘죠. 이 감귤 보세요, 이 감귤. 이 색깔이 이거는 거의 상품성이 없어요. 사과도 보면은 이거 뭐 때가 묻은 것 같고 막 시커멓게 뭐 이렇게 뭐 벌레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색상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연농이거든요. 무첨가, 무경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커라. 잡초나 해충이 달려들어도 네. 그것들의 저항력을 네가 스스로 키워가지고 스스로 거라. 약을 뿌리고 사람이 관리해서 곱게 키운 애들은 커요 일단. 농약 처리해야 색깔이 이쁘고 맞습니다. 또 색이 그렇다고 이뻐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피부가 제가 먹어봐도 되죠? 아예 드십시오. 편하게 드세요. 겉면이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이쁘고 크고 아주 이제 먹음직하죠. 향기는 있어요. 제일 향은 중요한 건 있어요. 향이에요. 이렇게 진짜 생긴 건 좀 개떡같이 생겨도 못생겨서 볼품없죠. 네, 근데 상품성으로 어떤 근데 가치는 이게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게 상품성이 없죠. 곱게 예쁘고 색깔이 빛깔이 반짝이고 이래야 사람들이 네.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을 쓸 것 같아요. 근데 향기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 까서 먹어보죠. 네. 그럼 원장님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귤 어디 거예요? 제주도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디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배를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건데 이게 재배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이거 광고에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이거 좀 사고 싶어요. 저 완전 이거 다르죠. 살 거예요. 향이 달라요. 향부터. 아무것도 안 뿌린 거거든요. 아, 먹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먹는 데는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신맛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감귤하고 완전 다른 맛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네. 그냥 단맛만 있었는데 이거 비싼가요? 문제는 이게 좀 비싼데 근데 또 뭐 잘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없이 예. 이분들의 농가에다가 직접 바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이거 알고 시중에- 쓰신 분들은 색깔이 이렇고 상품성이 없어 보여도 이것만 사서 한 번씩 저처럼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은 다 느낍니다. 다 느끼고 다 깨달아요. 아, 이게 문제는 소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커야 되는데 맞아요. 작고 수확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네. 당연한 어떤 자본주의의 그러네요. 수요 공급의 원리죠.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잘생겼. 이거 당근 제가 알고 있는 홍당무 맞죠? 당근. 당근 보세요. 못생겼어요. 야, 진짜 장수찌꺼기처럼 생겼다. 이거 북한에서 말하면 이런 거를 장수찌꺼기라는데 어때요? 매끈하고 고운 게 아니라 울뚝불뚝하게 진짜 사나이처럼 생겼는데, 오,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가꿔주지 않으면 춥고 덥고 뭐 해충이 달려들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이겨내면서 크니까 이게 모양은 이쁘진 않아요. 아주 크지도 않고. 특별하게 개성 있게 생겼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생겼죠, 그냥. 좀 호비처럼 생겨가지고. 이 호비 장수에게 맞 네, 막 생겼죠. 못 생겼죠. 그래서 이게 상품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 진짜 억만금도 아깝지 않거든요, 저는. 예, 몇 배 비싸다고 해도 저는 이런 걸 사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또 비싸지도 않아요. 의지만 있으시면은 이분들하고 직거래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시는 이런 당근이나 뭐 과일류는 여러 차례 유통 경로를 거치거든요. 유통 과정에 계속 이게 마진이 붙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농가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걸 광고 드리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크게 제가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잘못됐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에서 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네. 아픈 것은 이제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은
이게 첫째로 과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출이 많이 나오니까 화학 재배를 하고 화학농법을 쓰고 하니까 들어가는 인력은 적은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거기 청년들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몇 분 이렇게 하시는데 다 기계로 해버리고 약으로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인력은 얼마 안 들어가고 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소출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의 덕택이죠. 덕분이죠. 너무 좋죠. 네? 약을 뿌리고 기계로 다 해버리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고 이제 소출이 높기는 한데 이제 그 속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농약의 잔류 농약의 문제, 토양 산성화로 인한 중금속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보다 농약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 네.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이 세 가지는 잘 아시죠? 나머지 두 가지는 뭘까요? 이 세 가지는 대량 원소예요. 네. 이 미량 원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요게 비타민과 요 하나가 미네랄인데요. 네. 요거는 몇 밀리그램, 몇십 밀리그램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하루에 몇백 그램씩 먹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미량 원소인데 비타민까지 요 네 가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까지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즘 우리가 먹는 현대 먹거리에. 근데 이 현대 먹거리에 하나가 치명적인 것이 하나가 없는데 이게 제5의 영양소인데 천연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 네, 천연 미네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간접적으로 섭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 환경에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토양에 이렇게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되면은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네. 미량 원소가 사라집니다. 산화가 되면 이게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토양 미생물이 만드는 건데 이 네 가지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이 네 가지는 식물이 광합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식물이 저절로 이걸 만든다고, 합성을 네, 한다고요. 네. 합성이 못하는 물질인데 그게 토양 미생물이 만든 거를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여야 돼요. 남이 만든 거를 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식물에 있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자연농 시대는 있었거든요. 네. 퇴비로 농사 지을 때는. 그게 현대의 화학농법을 쓰면서 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미네랄. 얼마나 없어졌느냐?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70년대부터 서서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경우 70년대부터 서서히 줄어들다가 8,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거의 9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 사라졌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 이제 넘쳐나요. 과잉돼 있어요. 과식 때문에 오히려 대사증후군이 생기거든요.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근데 이 미량 원소가 없으면은요, 얘네들 분해를 못 해요. 분해가 안 되니까 몸에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쓰지를 못해. 에너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뚱뚱하고 비만 있는 분일수록 기운이 없다 그래요. 기운이 없어요. 그게 독소가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뼈가 약해지고. 그게 미네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네랄. 그럼 미네랄 혹시 수입해 오면 안 돼요? 미네랄 수입할 수 없는 게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미네랄이라고 하는 또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미네랄 워터 뭐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에는 다 어느 정도의 미네랄이 있는데 아주 극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치 필요한 만큼 않다. 충분치가 않죠. 그게 관절염을 만들고 네. 퇴행성 만성 그 염증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이런 것에 크게 기여하는 영양소 하나가 제5의 영양소인데 미네랄이에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만 하고 좋은 약재만 생각했다면 그 먹거리의 기본 제일 밑바탕에 건강을 챙기는 어떤 기본 요소가 있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처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진짜 몰랐는데 오늘 지금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기농이라고 유기농. 표현을 해도 되는데 네. 유기농은 사실 이제 이 완전 자연농하고 화학농법 그 사이에 있어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자연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배는 진짜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세계는 유한한 에너지, 유한한 자원, 유한한 먹거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토양 속에 있는 유한한 영양소를 갖다가 자기들이 많이 빼먹으려고 잡초들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애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들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연약해. 그러네요. 그거를 먹은 우리 인간도 키는 커지고 체중은 늘어나는데 연약하죠. 병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일반인들은 자꾸 이제 많이 먹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먹으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요. 아픈데 거기 아픈 것은 영양 실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고요. 탄수화물이 없고요. 지방이 없어요. 부족해도 안 되고요. 과잉돼도 안 돼요.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과잉의 문제를 겪고 있고 저 북한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개도국들 이런 데는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과잉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풀떼기인데 이게 뭡니까, 원장님? 요게 이제 오이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기 이제 곡물, 견과류, 채소, 과일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자연 식물식이거든요. 네. 여기 다 식물로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건 사과인가? 네. 사과, 배, 뭐 파프리카, 오이 뭐 이렇게 몇 가지 채소와 과일류 위주에다가 견과류 달콤해야 되니까 고소해야 되니까. 이거 소스가 뭔가요? 간장이요? 간장하고 간장 간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불편감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실제로 이거 맛있어요. 우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야 많이 먹잖아요. 오래 먹고.